앞서 보도드렸듯 국민연금은 오늘 한진칼에는 적극적 주주권 참여를,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반년 만에 한진이 첫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한진그룹의 입장은 어떤지, 또 앞으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어떻게 적용될지 증권팀 김성훈 기자, 이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 기자, 국민연금이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이번에 행사를 하기로, 한진칼에는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들도 상당히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국민연금의 의견 자문 기구인 수탁자 책임자문위원회에서는 위원 9명 중에 2명만이 찬성 의견을 보였고, 나머지 2명은 부분 찬성, 과반인 5명이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재계와 학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과 대주주의 중대한 위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또 주주 가치의 제고이기 때문에 국내 이익을 위해서 주주 활동을 이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숙지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반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행사하고, 대한항공을 포함한 비경영 참여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하겠다면서 주주권을 보다 유연하게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반대 의견을 펼치는 쪽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주주권 행사가 확대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오늘 국민연금이 결정을 발표한 이후에 이번 경영 참여 결정이 선례로 작용해서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또 이로 인해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기업 수가 300개 이상이라면서 미국의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분 3%만을 가지고 삼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이 국민연금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너무 크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진칼, 대한항공 모두 똑같이 경영 참여를 하든지 해야지 10% 룰 때문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면 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재계와 학계에서 많은 반대를 한 만큼 앞으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앞서 10% 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10% 룰이 무엇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이 주주권 행동에 대해서 다르게 선택한 것이 바로 이 10% 룰 때문입니다. 10% 룰이란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매매할 때 매매 후 6개월 이내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계산에 따라 기업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인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서 지분을 각각 11.7%, 또 7.3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 룰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 매매 차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건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형으로 투자 목적을 바꿀 경우에 10% 룰에 의해서 지난 3년간 반환해야 할 차익이 무려 최대 48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박능우 장관은 이 10% 룰을 염두에 뒀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연금의 수익성 제고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물론 대한항공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이 단기 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라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 측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금융위원회에 10% 룰의 예외가 가능한지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가 답변을 받았고요. 10%를 관련 쟁점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를 위해서 지분을 선제,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작년 9월 21일 한진칼 지분을 매도해서 지분율을 11.58%에서 8.35%로 낮췄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선제 조치가 아니었냐 하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결정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이 조양호 회장의 해임건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들은 보통 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고 또 당장 오는 3월 주총 시즌에 조양호 회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연금은 오늘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능우 장관은 이번 3월 주주총회 시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으며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참여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기금운용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주주권 행사에 첫 발을 디딘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최대한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추진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수준이 정관 변경까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우선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을 것 같은데요. 이서영 기자, 한진그룹 측 이번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진그룹 쪽에서는 일단 안도한다라는 이야기했고요. 사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진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도한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진칼 측에서는 경영활동이 위축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 법 절차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노조들이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 구조조정에 대해서 결사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아무래도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 대한항공 노조는 기금위원들이 행동주의 펀드인 KCGI 주장에 힘을 실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KCGI가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사업 분야 분사를 제안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구조조정 아니냐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인력 구조조정에 시사하는 KCGI 같은 민간 행동주의 펀드에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시장 반응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관련주들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네, 이 소식에 오늘 한진칼과 한진의 주가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한진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34% 상승한 42,4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또 한진칼은 2.17% 상승한 28,300원에 걸어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대한항공의 주가 같은 경우 1.79% 하락한 35,7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기관은 세 기관에 대해서 모두 다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이들이 아무래도 주주권 행사와 지분 차익을 염두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기관은 한진의 주식을 46,228주, 한진칼의 주식은 71,877주를 사들였고 대한항공의 주식도 17,425주를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앞으로의 행보에 또 주목이 되는데요. 김성훈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방침을 할 것으로 내비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이 비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열릴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중에 기금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세부 사항을 확정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박능우 장관은
이번 결정이 앞으로 있을 모든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기업에서 대한항공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 기업의 상황에 맞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것이라는 게 국민연금의 현재 입장인데요. 박 장관은 이어서 본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는 것은 2020년으로 상정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권 행사 결정에 대해 증권팀 김성훈, 이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